그때는 맞고요. 에? 지금은 틀립니다. 아, 그거 무슨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나라든 어떤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면은 이 사회 변화를 보면서 그 제도를 이제 좋게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도 이제 연금 개혁이 생겨가지고 진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700만 명은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만 월씩만 700억? 아니 그거 700억. 가능한 금액이에요? 700억? 그래서 오늘은 그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는요,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워밍업, 몸풀기였죠. 샤오리 씨도 축구를 하시니까. 네. 자, 우리 몸을 이제 풀었으니까. 본경기 시작. 그렇습니다. 본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을 담은 키워드인지 추측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준비됐어요? 곡간입니다. 곡간? 네. 곡간? 꽃감? 꽃감? 그거 아니에요? 그 말리는 간? 아, 곡감. 꽃감? 네. 그거 아니에요? 자, 곡간이 아 정확하게 발음은 곡간입니다. 간이에요. 간 말고 간. 아니면 감이 아니었구나. 제가 모르는 단어인데 근데 한자로 생각하면 아마 그냥 장소. 아니야. 맞아. 어떤 공간? 장소. 어떤 공간? 어떤 공간 굉장히 근접하게 맞추셨어요. 자, 제가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요. 농경사에서 농사를 지었겠죠. 자, 걷어들인 곡식, 수확한 곡식을 모아서 저장해 두는 공간을 곡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의미를 아셨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곡간, 뭐가 떠오르시나요? 오늘의 주제 뭐예요? 연금. 연금. 좀 돈 조장 모아서 그리고 나중에 줘요. 나중에 주는 연금을 보관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맞는 것 굉장히 근접했어요. 아. 나중에 먹을 식량을 모아둔다. 그러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둔다. 이런 의미의 키워드인데요. 각 나라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고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나라마다 이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 이 네 나라 중에 어느 나라의 연금 기금 자산이 가장 많을까요? 아마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아마 제일 많이 있을까요? 그럼 캐나다 아닐까요? 제일 엄청 낮은 크게 인구. 아니 진짜요? 땅 많이 있는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마 일본? 맞습니다. 일본. 샤오리 씨의 일본이 기금을 모아둔 자산 규모가 가장 커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샤오리 씨 알고 계실까요? 일본은 한화로 약 2,560조 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와, 정말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네, 역시 공부해왔습니다. 킥의 정확도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공부의 정확도, 머리 자체가 워낙 좀 비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오리 씨가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네.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본은 한국의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금 운영 본부와 비슷하게 GPIF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기금을 몰고 있긴 한데 거기 있는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달라지거나 그리고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오랫동안 사온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면서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돈이 많답니다. 그렇군요. 잘 알고 자, 계시네요. 일본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본만큼이나 안정적으로 또 운영하는 나라를 또 모셔왔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이죠. 캐나다입니다. 예, 캐나다는 우리가 CPP Investments라고 하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내면 뭐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적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립된 기금이 투자 수익으로 자산 늘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원래 재밌는 좋은 게 그 연기금이 그 어떻게 운영하는지 진짜 투명하게 정확하게 국민한테 보여주니까 국민들이 엄청 만족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도 캐나다처럼 보험료의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보험료의 또 다른 일부는 모아서 기금으로 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요. 모인 기금을 운용해서 2024년 한 해 동안 1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1213조 원의 적립금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입니다. 오, 대박. 근데 제가 듣기로 독일은 조금 우리랑 방식이 좀 달라요. 기금, 적립금이 없는 나라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적립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에밀리 씨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독일은 이제 한국, 일본, 캐나다처럼 기금 모이지 않지만 이제 가입자들 내 보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바로 기급하고 있어요. 모이지 않고 받고 바로 줘요. 네, 이런 느낌이에요. 거쳐가는 느낌이네요. 네, 바로 이런 느낌. 한국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 기금이 소진돼서 내가 연금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좀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독일은 기금이 아예 없어. 근데 안정적으로 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연금을 지급하는 재정 방식은 나라마다 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아, 160 000 000 몇 개요? 하나, 셋, 둘, 셋, 여섯, 넷, 다섯. 아홉. 자, 정말 0이 많죠?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제 월급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저 취직할게요. 부럽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힌트를 제가 좀 드려보면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자, 이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너무 숫자가 좀 크니까. 정답은요, 바로 한국의 2024년 한 해 기금운용 수익금입니다. 자, 수익 맞습니다. 이 금액은요, 1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에게 걷어들인 보험료 수입 62조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숫자고요. 700만 연금 수급자분들에게 지급해주는 한 해 연금액 44조 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진짜 엄청 많은데 걱정할 필요 없겠는데요? 맞아, 이 정도까지면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돈 안 내도 돼요. 그냥 수익으로 이렇게. 정말 어마하고 큰 수치죠. 자, 2024년에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성과가 좋았던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 다변화. 두 번째, 우량 투자기의 발굴. 세 번째,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 다양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잘했어. 자, 한국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힘줘서 말씀드린 이런 결과물들이 있었는데, 자, 캐나다 어떤가요? 캐나다도 운영 잘 하고 있죠. 제가 확인했어요. 2024년에 3월 말에 우리가 기준으로 아마 한국 돈으로 40조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익, 기금 수익이 8% 정도였어요. 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사우리 씨? 네, 일본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작년 기준으로 한화 한 100조 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뿌듯해 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 캐나다를 보니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기금을 잘 운용 중인 거라고 보여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자랑을 제가 조금 해보면요. 1988년에 기금 설치한 이후 매년 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이 적립되어 있는 돈이 총 738조 원이에요. 전체 적립금으로 놓고 보면요. 총 60%가 넘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다른 나라들 이렇게 열심히 모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진짜 정말 부러워요. 근데 독일은 모아있는 기금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국민들한테 이 안전적으로 연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나라마다 또 방식의 차이는 좀 있지만 국민들의 노후를 대비해주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는 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민들도요, 이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같은 이런 사회보험의 취지를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좀 더 믿고 응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평소에 좀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네네, 원래 그래요. 근데 문제가 있다면 그 오랫동안 가입 못하는 분들이 아마 혜택 못 받을 걸. 맞아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에는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 이것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산에 따라서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이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맞아요. 독일도 진짜 비슷한 거 있어요. 양육 크레딧이라고 이제 한 자녀가 나오면은 그건 3년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육아휴직 크레딧이라고 후생연금 가입자 대상인데 만약에 육아휴직을 낸 기간이 있으면 그때 그 당시 자녀 한 명당 3년 동안 보험을 내고 있는 걸로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오, 야 이런 크레딧 제도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국가가 좀 이걸 배려해주는 그런 느낌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좀 줄여주고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요, 다양한 나라의 연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봤거든요. 그냥 끝내면 또 아쉽죠. 하나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입니다. 자, 제 질문을 잘 들으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각자 나라의 이름을 외쳐주세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모모가 존재하는 한 모모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김치가 존재한 한 김장은 있다. 그거 맞잖아요. 아, 그치. 그런 거. 그렇죠. 근데 뭐 삼겹살이 존재하는 한 소뚜껑은 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약간 비슷한 거죠. 저희가 네. 배고픈가 봐요. 배고파요. 네. 국민연금 TV가 존재하는 한 방송은 계속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오늘 연금에 대한 거를 배웠으니까 너무 일본. 어려운데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 우리가 존재하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독일 아, 독일. 맞아요. 독일. 독일.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이 받을 수 있다. 정답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정답에 가깝습니다. 정답은 뭐였냐면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된다. 요게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네. 진짜 비슷하네요. 고생 많으셨죠. 뭐에 맞췄어? 독일이 가장 정답에 근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다양한 나라에서 오신 분들과 각 나라의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뭔가 평소에 그렇게 관심 갖고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다른 나라의 연금에 대한 것도 많이 들었고 공부가 되었는데 앞으로 많이 개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이 갖고 봐야겠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제가 엄청 놀랐어요. 독일 제도 엄청 달라요. 캐나다에서 그 기금 자산이 우리가 그 캐나다 회사한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 많아요. 그래서 없는 나라 조금 신기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전 모이는 거 신기했어요. 그것만 알고 있어가지고.
뭐 제가 이제 1편도 나와가지고 1편에서 이미 많은 것도 배웠는데 그래서 오늘 오기 전에 얼마나 더 새로운 거 배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앞으로 저도 기여할 생각이 있고 이제 한국은 연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진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아, 반갑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자, 모두 배우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정말 뿌듯하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또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된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국민연금이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탄탄한 사회보장 제도라는 걸 좀 기억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방송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는 각자 나라의 인사말 안녕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See you next time.